삶은 한 줄에 깨인 염주와 같이 일련의 감정들로 줄줄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것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렌즈가 되어 각기 독특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고 그 초점 속에 들어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신의 책을 주 교재로, 책은 주석으로. 배우는 자는 역사를 능동적으로 읽어야지 수동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의 삶을 주요 교재로 삼고 책은 주석처럼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역사의 여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내리지 않는 신탁을 그에게 내려줄 것이다. 먼 옛날 널리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한 일이 오늘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역사를 바르게 읽지 못한다. 배우는 자는 자기 자신의 몸속에 온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집에 앉아 자신이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정부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배우는 자의 조건. 배우는 자는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고 용감해야 한다.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지 않는 한 어떤 속박도 받지 않는다라는 자유의 정의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감해야 한다. 배우는 자라면 마땅히 공포를 버려야 한다. 공포는 언제나 무지에서 솟아난다. 위험한 시기에 자신은 보호받는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타조처럼 꽃이 만발한 숲에 머리를 숨기거나 두려움을 잊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휘바람을 부는 아이처럼 실을 읊조리면서 일시적으로 평화를 구하고자 하는 것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여전하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배우는 자는 당당하게 돌아서서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두려움의 눈을 들여다보고 본성을 탐색하며 근원을 살펴야 한다. 바로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새끼를 낳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면 두려움의 본성과 영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 배우는 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감회를 주는 것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매일 해가 뜬다. 해가 진 뒤에는 밤이 오고 별이 뜬다.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 끊임없이 풀이 자란다. 여자와 남자는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바라본다. 배우는 자는 이 모든 광경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한다. 자연은 그에게 어떤 것일까? 신이 만들어낸 이 신비스럽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천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그 자신으로 환원하는 원과 같은 힘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자연은 배우는 자의 마음과 유사하다. 배우는 자는 자기 마음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완전하고 무한하다. 올바른 책 사용법. 연약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이 키케로, 로크, 베이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키케로, 로크, 베이컨도 그 책을 썼을 때 도서관에 있던 청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로 인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벌레가 생겨난다. 책 자체를 존중하는 책에만 박식한 계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잘 사용하면 책 이상의 것은 없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책보다 나쁜 것도 없다. 그렇다면 책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은 다만 영감을 얻는 데에만 유용하다. 책에 매혹되어 자신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스스로 체계를 만들지 않고 위성이 되어버릴 바에는 차라리 책을 안 읽는 것이 낫다. 모방과 창조.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 창조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 타다 남은 불기운이나 연기는 있을지 몰라도 불꽃은 만들 수 없다. 세상에는 창조적인 행위와 창조적인 언어가 있다. 관습이나 권위를 암시하지 않는, 마음속에 선하거나 악한 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오는 행위나 언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밝은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고독을 의미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생활이 우리의 사전이다. 학자는 활동에 욕심을 내야 한다. 생활은 우리의 사전과 같다. 시골에서의 노동, 도시생활, 장사와 제조업을 배우는 일, 여러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제, 학문과 예술에 바친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연설가의 말을 듣든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빈약함과 풍요로움을 보고 그가 얼마만큼의 삶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는 타일과 층셋돌이 채석장에서 나오듯 우리의 말은 우리 삶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대학이나 책은 단지 들판이나 공장에서 만들어진 언어를 복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진정한 학자치고 용맹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행동은 사상의 출발이자 사상이 무의식에서 의식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살아온 만큼만 안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누구의 말에 생명력이 없는지 즉시 알아챈다. 우리 주위에는 영혼의 그림자 혹은 나의 그림자인 세계가 널리 펼쳐져 있다. 그 세계는 나의 사상을 열어주고 나 자신을 알게 해주는 열쇠와도 같다. 나는 그 소란 속으로 기꺼이 달려들어간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무리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은 채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일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을 아는 만큼만 불모의 황무지를 정복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나의 존재와 나의 영역을 활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나 한가하게 낮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생각과 경험. 인간은 몇 세대 동안 생각을 거듭해도 사랑의 열정 속에서 단 하루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자각도 얻지 못한다. 모욕을 당하고 분노에 떨어보지 않고는 감동적인 말에 가슴 울렁거려 보지도 않고서 국가적인 경악이나 흥분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흥분해 보지 않고서 누가 자신을 알 수 있겠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앞당길 수는 없다.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의 새로운 능력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 내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오늘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슬픈 전도몽상. 삶의 목적으로 도덕이나 아름다움, 훌륭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따금 두통에 시달리거나 공경에 빠지며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낸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가 이런 사소한 불편을 없애려고 애쓰는 사이에 관심사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처음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당면한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모든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제국의 군대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놓았다. 그리고 그 도로가 제국 내 모든 지방의 중심을 지나 페르시아와 스페인, 브리튼의 각 소도시까지 연결되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대상을 인간의 영향력 아래 놓기 위해 인간의 마음에서 모든 자연물의 중심에까지 큰 길이 뻗어 있다. 인간은
모든 관계들의 다발이자 모든 뿌리들의 덩어이며 이 다발과 덩이에서 꽃이 피어나 결실을 맺은 것이 세계이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외부의 자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계를 예견한다. 삶은 한 줄에 깨인 염주와 같다. 하나의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진다. 이런 환영의 끝은 없다. 삶은 한 줄에 깨인 염주와 같이 일련의 감정들로 줄줄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것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렌즈가 되어 각기 독특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고 그 초점 속에 들어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언어로는 진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언어는 무한한 정신의 유한한 기관이다. 언어로는 진리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차원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언어는 진리를 파괴하고 덜단하고 빈약하게 만든다. 반면 행위는 생각을 완성하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자연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